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왕호성입니다. 2019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과기정통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록관리의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전자기록의 대표 유형인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접목하였을 때 위변조 없이 그 진본성이 무결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의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록관리와 보안 취약성을 극복한 접근 활용과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블록체인은 그 지향점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 국가기록원, 미국의 국가기록청까지 블록체인 기록관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야 전문가이신 임명환 박사님을 모시고 블록체인의 기초 강의를 듣고 전자기록관리 전문가이신 임진희 과장님의 토론을 통해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환 박사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시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명환 박사님으로부터 블록체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블록체인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할 임명환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C와 스마트폰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죠.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고 게다가 사물 인터넷이 확충되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도 증가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 거래할 때 해킹과 위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무언가를 수십 년부터 과학자들이 조사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 나타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은 키워드를 보면 탈중앙, 보안성, 익명성,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모든 구성원이 여기서 구성원이라 하면 노드도 될 수 있고 피어도 될 수 있고 또 퍼슨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분산해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10분마다 하는 거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암호 방식으로 장부를 검증 및 업데이트하여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탈중앙 보안성, 익명성, 투명성이 강력한 디지털 공공장부 또는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원리는 사실 암호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팅 기술에 해당하는 각종 알고리즘, 또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묶어주는 머클 추리 기술, 또 분산 네트워크 기술, P2P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정보의 입출력에 해당하는 거래, 그 거래의 안정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탈중앙화 증명 검증 방식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정보를 담긴 데이터를 전자서명하여서 거래 형식으로 전송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래를 전송할 때 자동적으로 비트코인에서는 암호가 생성되죠. 개인 키와 공개 키가. 그래서 개인 키를 열고 공개 키를 거래 데이터 같이 묻혀서 보내면 그 수신자가 공개 키를 확인해서 검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거래부터 블록에 생성될 때까지 다양한 암호 기술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이 생성되고 연결되고 그 연결되고 나서 모든 참여자한테 여기서는 모든 참여자 중에 일부는 전체 데이터도 받지만
일부는 거래 데이터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드들한테 전송돼서 거래 유효성이 승인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특징은 이 거래 내역이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일반 시스템과 달리 이 참여자인 노드들이 각자 보관하는 그런 방식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블록체인에서 부당 거래 또는 해킹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많이 블록들이 쌓여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이 블록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블록 이외에 현재 블록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바꿔줘야지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노란색 블록이 생기기 전에 이 블록까지 바꿔줘야죠. 그 이유는 블록이 연결돼서 생긴 그 블록 체인이기 때문에 이 체인이 하나라도 변경되면 이 블록의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블록의 하나만 바꾸더라도 이 전체 블록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시값을 바꿔주는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현재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들어서 부당거래 내지는 해킹 기변조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블록체인의 첫 번째 상용이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술, 작업증명 또는 지분증명, 많은 기술들의 원조 형태이고, 지금 세상에 알려진 20여 가지의 그 주류 알고리즘의 핵심이 프로프 오브 워크라는 작업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증명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 작업증명에는 그 샤256이라는 암호 방식을 썼는데, 이 샤256은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찍이 1993년에 CQ 해시 알고리즘을 국가 표준으로 정했고, 이것을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샤256의 특징은 32바이트, 256비트, 16진수, 64자리입니다. 여기서 작업 증명은 샤256 알고리즘에서 특정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구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어떤 증명을 통해서 완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약 10분 정도 걸려야 풀 수 있는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이 되도록 넌스, 임의의 숫자, 넘버 원스라는 임의의 숫자를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6진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숫자 0부터 9까지, 알파벳 A부터 F까지 16개로 이루어진 표현이고, 특히 컴퓨터 메모리의 공간을 표현하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또 사용에도 편리해서 샤256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256 해시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의 첫 번째 상용화인 비트코인의 해시값을 얘기할 때 해시, 샤256 방식 중 해시가 자릿수가 64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다시피 인풋 데이터가 0일 때 아웃풋 해시값이 O, F, E, C, B, B 어쩌고 저쩌고 이 자릿수가 총 64개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숫자는 0부터 9까지 있고 알파벳은 A부터 F까지만 있죠. K나 뭐 L, 뭐 Z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문자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도 이런 문자, 숫자 문자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비트코인의 또는 블록체인 해시값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샤256은 여기 보시다시피 입력값 대비 매칭되는 1:1 매칭되는 아웃풋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샤256은 암호화는 강력한데 이 아웃풋에서 반대로 입력값으로 가는 복호화는 불가능한 단방향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이런 특징들을 작업 증명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적용된 샤 유력을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살펴보면 샤 유력의 그 방식을 통해서 64개 숫자 문자열의 앞자리의 상당 부분을 0이 되는 임의 숫자 넌스를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임의 숫자를 찾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풋 데이터를 attack at 9 p.m. 9시에 공격을 한다. 저녁 9시에. 그렇게 했을 때 아웃풋 해시값은 C53A2 이렇게 60낙의 숫자 문자열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다가 임의 숫자 0을 넣어봤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2를 넣어도 또 바뀌고 그렇게 해서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40을 넣었더니 드디어 64개 문자열 중에 앞자리 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1, 42, 6, 5, 4를 넣었더니 앞에 0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특히 비트코인에 쓰인 샤 유력 방지에서 64개 숫자 문자를 갖는 해시값에 임의 숫자 여기서는 이제 넌스가 6, 5, 4일이죠. 이렇게 임의 숫자를 써서 앞부분이 0이 되는 숫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는 작업 증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의 구조를 살펴보면 블록체인의 블록은 크게 헤더랑 바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는 버전, 어떤 그 블록의 고유 번호죠. 그 다음에 이전 해시값, 머클 해시는 밑에 거래 내역들을 전부 다 해시화 시키고 이 해시화된 것을 다시 한번 해시해서 만든 이 거래 내역을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머클 해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 이거는 그 블록의 시간값을 얘기하고요. 비츠는 아까 말씀드린 10분간에 걸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임의 영유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값이 비츠 값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헤더의 6개 중에 이 5개는 알려진 값이지만 넌스라는 임의 숫자,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값이라서 결국 이 블록의 해시값을 결정하는 것은 넌스 값이죠. 0부터 임의 숫자를 계속 넣어보는 이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헤더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제네시스 블록이라면 블록이 태초에 처음 생긴 거를 우리는 통상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르죠. 이 첫 번째 블록이 나오고 나서 이 많은 데이터,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 약 2,400개 정도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400개의 거래 내역들을 묶어서 머클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블록이 생기면은 이 블록이 다시 다음 블록의 이전 해시값으로 프리비어스 해시 계속 연결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 어느 특정 지역의 거래 내역을 변경하거나 또는 위변조하고 할 때는 이 앞부분 전부 다 위변제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안성이 또는 위변조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 증명에서 해시값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도 아무나 블록체인 인포 가면은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거기 가서 블록체인의 하이트 값을 53869를 치면 제가 이 화면은 이 53869를 쳐서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시값은 앞에 000000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뒤에 숫자 문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64개 자릿수고요. 이 해시값이 이 비트로 환산되는 목표값보다 작은지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목표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개수값 곱하기 2의 8 곱하기 지수 마이너스 3수입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에 비트, 난이도를 결정하는 비트값 388, 61, 8029 이 숫자를 16진수를 환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환산하면은 이런 그 숫자 문자들이 나옵니다. 16진수로. 이것을 다시 이 수식에
대입해서 풀면은 4007로 뭐 셀 수도 없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이 해시값이랑 비교를 해서 작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해시값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해시값을 다시 목표값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10진지를 변환시키면은 여기는 해시값이 1, 2, 9, 7, 5, 2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지금 자릿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앞자리가 해시값은 1이고 목표값은 4죠. 즉 이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블록은 검증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이 그 블록체인의 프루프워크라는 작업 증명의 일련의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블록이 이렇게 붙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은 다른 블록이라든가 또는 다른 합의 알고리즘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프루프워크라는 방식에서 넌스 값은 아주 필수 불가결이고 다른 방식 지분 증명이라고 부르는 POS 방식에서는 구태여 넌스가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